ETF로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 주변에서 참 많이들 하시죠? 근데 막상 투자를 해보려고 계좌를 딱 열었는데, 아니, 종류가 너무 많아서 대체 뭘 사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뭐 S&P 500이니 나스닥이니 배당 ETF니 이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머뭇거리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그 고민을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명쾌한 기준 딱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S&P 500, 나스닥 100 같은 미국 대표 지수는 기본이고요. 요즘에는 또 매달 돈이 나온다는 월배당 ETF, 또 안정적이라는 채권 ETF까지 좋다는 건 정말 너무 많은데 정작 그래서 뭘 사야지 싶어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창을 닫아버리는 거죠. 혹시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자책하고 계셨나요?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부터 꼭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건요,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사실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ETF 투자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요, ETF 자체가 막 복잡하고 어려워져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ETF의 개수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는 100개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무려 800개가 훌쩍 넘습니다. 8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이렇게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니까 오히려 혹시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섣불리 어떤 것도 고르지 못하는 선택의 역설에 빠져버린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결정 마비라고 부르더라고요.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할 때 우리 뇌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아예 그 결정을 밀어버리는 쪽을 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망설였던 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ETF를 고를 때 처음부터 접근하는 방식, 그러니까 던지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질문으로 ETF를 찾고 계셨나요? 혹시 이 중에 아떼하마르 번호가 아리마센가? 첫째, 작년에 수익률이 제일 높았던 ETF를 검색해본다. 둘째, 유명하다는 투자 전문가나 유튜버가 좋다고 추천하는 종목을 그냥 따라 산다. 셋째, 내 모든 투자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줄 것 같은 완벽한 ETF 하나를 찾아 헤맨다.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아마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ETF 투자의 핵심은 어떤 걸 잘 고를까 이전에 어떻게 잘 나눌까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어떤 ETF를 살지 고민하기 전에요. 내가 투자할 이 소중한 돈에게 어떤 역할 또는 어떤 직업을 줄 것인지 먼저 정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방법이죠. 내 돈에게 줄 수 있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년, 20년 길게 묻어두고 자산을 크게 불리는 성장의 역할입니다. 보통 기술주 중심의 ETF들이 이런 임무를 맡죠. 두 번째는 매달 월세처럼 따박따박 현금을 만들어주는 현금 흐름의 역할이에요. 고배당주나 커버드콜 ETF가 대표적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내 자산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방어의 역할입니다. 주로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 ETF가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그동안 스스로에게 던졌던 첫 번째 질문, 이 수많은 ETF 중에 도대체 뭘 사야 하지? 이 질문이 바로 우리를 혼란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투자하려는 이 돈은 내 전체 자산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즉, 성장, 현금 흐름, 방어, 이 세 가지 역할 중에서 어떤 임무를 맡겨야 하는지를 먼저 정하는 거죠. 이렇게 내 돈의 역할을 딱 정하는 순간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복잡했던 수백 개의 선택지가 마치 깔때기처럼 싹 걸러져서 후보가 단 몇 개로 확 줄어들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게 매달 현금 흐름이라면 나스닥 100 같은 성장 ETF는 아예 쳐다볼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반대로 장기적인 자산 성장의 목표라면 월배당 ETF는 우선순위에서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만의 기준이 생기면요, 선택은 놀랄 만큼 명확하고 단순해집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왜 그토록 ETF 앞에서 망설이고 힘들어했는지 이제 그 진짜 이유를 아시게 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ETF의 개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에게 맞는 판단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정보의 바다 앞에서 길을 잃고 헤맸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 기준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지금 내가 투자하려는 이 돈은 내 자산을 크게 불려줄 성장의 역할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매달 생활에 보탬이 되는 현금 흐름의 역할을 해야 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아주 간단한 질문 딱 3가지만으로 나의 투자 목적이 성장형인지 현금 흐름형인지 명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더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가 더는 혼란스럽지 않고 명확해지는 그날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